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4주차 총괄 복습을 하는데요. 14주차 1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주차, 12주차 비대면으로 했었죠. 그죠? 11주차에 비대면 하면서 아마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그 다음에 12주차에 10의 비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치고 9주차, 10주차에 했던 거 반복해서 11주차, 12주차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그 다음에 13주차 01반 주간 학생들은 03차시, 04차시를 해서 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종합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탑재를 해 주었고요. 아마 02번도 이 3차시, 4차시 수업을 출석과 상관없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주차부터 그러니까 13주차, 13주차까지 우리가 13주차까지 그 다음에 아마 중간고사가 8주차고 6주차, 7주차에 종합원가 계산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때서부터 전체적으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앞에 부분은 원가 회계에 해당하는 문제고 이 뒷부분의 것을 복습하면 이 앞부분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복습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총괄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들 다 만들었습니다. 문제들 출제를 해서 이 문제들을 풀면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문제를 풀고서 이때 지금 탑재되어 있는 제가 유튜브 주소를 자료실에다가 탑재를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에다 탑재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이 14주차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복습하고 싶은 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 또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때 자료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기말고사와 연관된 부분들은 제가 15주차도 해서 올릴까요? 15주차 1차 시, 15주차 2차 시로 해서 제가 별도로 압축했는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공부하기 쉽도록. 자, 그래서 천천히 복습을 하도록 하는데요. 자, 그냥 요 단편적인 문제를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신다든가 방송을 듣는다든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험 문제는 여기서만 냅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푸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살짝 돌려보세요. 그리고 아마 계산 문제는 숫자를 바꾸어서 한번 풀어보시면 기말고사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과제에다가는 답지가 없는 그 한글 파일을 PDF 파일을 탑재를 해둘게요. 탑재를 해두시면 풀어서 기말고사 치시기 전에 기말고사 치는 시점에 제출하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과제에 탑재된 PDF 파일 프린트 하셔서 한글 파일 프린트 하셔서 풀어서 기말고사 칠 때 제출하세요. 그리고 요거 다 들은 학생들에게만 제가 수업 다 들으면 답지를 갖다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게요. 답지 전달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PDF 파일에다가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제출하세요. 자, 먼저 단답형 문제입니다. 제가 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제일 먼저 OX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데 정확하게 잡고 갑시다.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1번 봅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X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선업 등이 나오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 조선업, 주문에 의한 생산,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개별 원가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했죠. 그죠? 제조 간접비 배부에 초점을 둔 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 X죠. 완성품 환산량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가 된다?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자, 2번에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다. O입니까? X입니까? 위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죠. X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또 제조원가 보고서. 제조원가 보고서 우리가 썼었고요. 정유업. 그죠? 다 소품종 대량 정유업, 자동차 뭐 이런 키워드가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죠. 그죠? 그죠? 소품종 대량으로 생산하고 정유업이나 자동차. 그러니까 동종 제품이죠. 그죠? 동종 제품을 모양이 같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합니다. 그죠? 개별 원가 계산은 이종 모양이 다른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가 제조 간접비 배부가 의미가 없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원가를 자 보세요.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어떻게 완성됐으면 완성품 원가, 미완성됐으면 기말 제공품인데 이걸 나누어 주는 기준을 물 수량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투입된 원가가 틀리다 했죠. 그래서 완성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가지고 간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3번. 자,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비를 제품 원가로 처리한다. 맞습니까?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가장 큰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를 전부 원가 계산에서 뭘로 본다? 제품 원가로 보는데 변동 원가 계산은 이놈을 뭘로 본다? 제품 원가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기간 고정 제조 간접비를 기간 비용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은 사실 그러니까 판매량보다 생산량을 계속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판매량보다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기말 재고가 증가되죠. 생산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면 기말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되면 이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비만 침 이익이 증가될 겁니다. 이익이 증가하니까 이런 현상을 관리회계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의 공표 목적은 아니죠. 외부 공표 목적이 아니고 관리회계적 목적에서 변동원가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비를 제품원가로 처리한다. O, X, X죠.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분 줄 테니까 복습합니다.
4번 갑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장기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다. 변동원가 계산은 우리가 관리회계의 목적으로 관리회계의 목적,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전부 원가 계산이든 변동 원가 계산이든 이게 기간이 길게 가지고 하면 우리가 현금주의든 발생주의든 똑같습니다. 발생주의든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가니까 이때 비용이 아니었다가 이때 비용이고, 만약에 현금주의라면 발생주의는 이때 비용이고 이때 비용이 아니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간다면 결국은 전부든 변동이든 똑같죠. 그래서 이 변동원가 계산은 장기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다. 단기적인 의사결정 목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아마 장기적인 의사결정은 주로 자본 예산이나 장기 투자 의사결정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하고 관리회계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적어도 공인회계사 CPA 2차 정도에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재무제표 분석 시간에 조금 배우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전부 원가 계산은 5번요. 전부 원가 계산은 내부 보고 목적에 용이하다. 계획 수립과 원가 통제 목적에 용이하다. 지금 얼추 보기는 맞는 말 같죠? 근데 전부 원가 계산은 결국은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외부 보고용이죠. 보고용으로 작성하고, 내부 보고 목적, 즉 관리 회계의 목적에서 계획을 수립하든가 원가 통제를 한다든가 의사결정의 목적으로, 단기적인 의사결정의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회계는, 손익계산서는 변동원가 계산하의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은 내부 보고 목적, 계획 수립과 원가 통제 목적에 용이하다. 이거는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X. 자, 그 다음 볼까요? 6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수준이 같은 경우, 기초와 기말이 같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생산량과 뭐가 같다고요? 네, 판매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동일하다. 맞죠? 그죠? 맞죠? 동일하게 됩니다. 이놈이 달라질 때 이익이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의사결정의 목적으로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죠. 자, 3분 드릴게요. 자, 7번 갑니다.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O입니까? X입니까?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뺏는 것이 공원이익 맞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서 이익에 공헌하는 부분이 공원이익 맞죠? 그죠? O죠? O죠? 그죠? 자, 이놈을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뺏는 놈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공원 이익률이 됩니다. 그죠? 공원 이익률이 됩니다. 공원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부분이다. 매출액에서, 잘 보세요. 변동비를 뺏는 게 공원 이익이죠. 공원 이익. 그러면 매출액은 고정비와 이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뺏는 것이다. 1번. 공원이익은 고정비 더하기 이익이다. 2번.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이익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공원이익은 고정비이다. 맞죠? 3번이죠. 그죠? 세 가지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8번. CVP 분석에서는 조업도, 즉 CVP가 코스트, 발륨, 프로핏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발륨이 변할 때 코스트와 프로핏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VP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조업도, 즉 매출액 또는 생산량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5죠, 그죠? 5. 9번. CVP 분석에서는 판매 가격이나 원가가 변할 경우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죠. 코스트가 바뀔 때 혹은 판매 가격이 바뀔 때, 그러니까 이 안에 게 다 바뀔 때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나 원가, 변동 원가나 고정 원가가 변할 경우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X죠, 그죠? 됐습니까? 3분 드릴게요. 자, 계속 CVP 분석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CVP 분석은 수익과 원가의 형태는 결정되어 있으며, 자, 볼까요? 우리가 CVP 분석을 도해법으로 표시하면 비용수는 일정한 고정비 A와 단위당 변동원가 B를 통해서 비용선이 이렇게 그려졌고, 수익선은 안 팔면 제도죠. 그죠? 그죠? 조업도 원가가 될 수도 있고 수익이 될 수도 있어. 수익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이 만나는 이 지점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 했었고, 수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이 지점은 이익이 되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지는 이 지점은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VP 분석은 수익과 원가의 형태는 결정되어 있으며 미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 맞죠? 그죠? O 맞습니다. 11번 공원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아까 공원이익이다 했죠. 여기서 뭘로 나눈다? 우리 매출액과 비율이 친구다 했습니다.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게 공원이익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액에서 변동비는 변동비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익률 더하기 변동비율은 얼마가 되었다? 기억나시는 게 기억이 나죠? 이게 1이었죠. 보세요. 이거 더하면 볼게요. 분모는 매출액 똑같죠. 공원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변동비. 이 변동비 더하기 변동비. 그 다음 변동비 없어지고 매출액분이 매출액이니까 1이 되죠. 공원이익률과 변동비율을 합치면 뭐가 된다? 1이 됩니다. 그죠? 12번 볼까요?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익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손익분기점은 세금이 없는 경우와 어떻습니까? 이익이 제로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죠. 세금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다. 동일하죠. 그죠? 동일합니다. 오. 자, 복습하고 갑니다. 2분 드릴게요. 이번에는. 13번 볼까요? 각 제품이 판매되는 것이 매출 배합대로 하나의 꾸러미 단위로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 복수의 제품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의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원, B는 5원. 단위당 변동비가 A는 8원,
B는 만약에 4원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A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2원, B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1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100원의 고정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A와 B를 2대1로 항상 유지한다. 판매를 유지합니다. 그럼 이런 손익분기점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걸 한 꾸더미로 보라고 했죠. A의 공원이익은 한 개당은 2원, B는 한 개당 1원이지만 이 꾸더미로 봤을 때는 A가 2원이니까 곱하기 2개, 더하기 B가 1원이니까 곱하기 1원. 같은 한 개, 2대1로 팝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 꾸더미로 봐버리면 이 꾸더미당 공원이익은 5원이죠. 맞죠? 5원이죠? 맞죠? 근데 고정비가 100원이니까 공원이익을 고정비로 나누면 자, 이거는 이제 자꾸 연습되면 숙달이 돼야 되죠. 공원이익을 고정비를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손익분기점의 Q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5가 나오면 29더미가 판매가 되면 29더미가 판매가 되면 이익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A는 40개가 판매가 되고 B는 20개가 판매가 되겠죠. 자, 요 정도 해놓고 뒤에서 문제를 더 다시 냈고요. 요거 하나 다시 더 보면 고정비를 공원 이익률로 나누면 손익분기점의 S가 되겠죠. 그죠?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법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꾸더미법을 푼다든가 할 때는 이 문제들 풀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공식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꾸더미법이다 한다. 오죠, 그죠? 14번 손익분기점에서 공원이익은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익이 아까 그 얘기했죠. 공원이익은 1번 뭐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뺏는 것이다. 2번 고정비 더하기 이익이다. 3번 손익분기점에서는 공원이익이 꼬르 고정비다. 했죠, 그죠? 5. 15번 산업공학적 방법은 투입과 산출과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원가 방정식을 추정하는 방법 맞죠? 계량적으로 분석합니다. 원가 추정의 정확성과 효익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장점이 있으나 장점이 있는 거 맞죠? 그죠?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그죠?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3분 드릴게요. 자, OX 문제 지금 다 했습니다. 짧게 끊어갈게요. 짧게 한 20, 너무 길게 놓고 안 뜨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4차시까지 14주차 4차시까지 안 끝나면 15주차 1차시 2차시 이렇게 연계를 해 놓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했었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핵심은 개별원가에서는 제조가 안전비 배부가 중요했고요. 종합원가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을 배부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은 동일한 제품 연속 대량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 이거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그거와 관련된 OX 문제를 했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핵심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더 늘어날 때 계속해서 이익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내부 보고 목적, 계획 수립이나 의사 결정의 목적으로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CVP 분석의 가정에 관한 OX 문제가 주로 나왔었죠. 그죠? 가정에 관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CVP 분석은 글자 그대로 발륨이 변할 때 코스트와 프로핏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 판매 가격이 변한다든가 원가, 변동 원가나 고정 원가가 변할 때 이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혹은 이익이 달라질 때 어떻게 판매, 어느 정도를 팔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죠? CVP 분석은 조업도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수익과 원가의 형태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미래 상황이 바뀌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던 것들, 우리가 보통 가정 중에 중요했던 게 매출 배합은 한번 결정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이익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부분이 공원이익이고, 공원이익 있고도 고정비 더하기 이익. 손익분기점에서 공원이익은 고정비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했었고, 산업공학적 방법 조금 문제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이 산업공학적 방법입니다.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효익이 크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산업공학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 OX 문제 크게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제가 OX 문제를 주로 계속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익숙해져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을 치시면 이 OX 문제에 나오는 문장들이 하나하나의 객관식의 문제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이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갖다가 공부하시면서 이런 각도에서도 보고 저런 각도에서도 보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뵐 테니까 1차 시 한번 다시 복습하시고요. 2차 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